제8절 여성 청소년 보호가 되겠습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여기 단어에 대한 그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단어들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이 뒤쪽 설명 부분을 가리고 이 단어만 보면서 제대로 기억을 하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 등이라는 것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에는 자폐성,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이렇게 있고 신체장애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우선 여기 나이를 보면 18세 미만인데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신고 당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동 등 했으니까 아동은 18세 미만이죠. 청소년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19세 미만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아동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18세 미만이 당연히 들어가고 등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그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 이렇게 해서 발정치, 등발정치 아두수를 만들었는데 발에는 발달장애인이 자폐성 지적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에 보면 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 문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문자를 따서 보니까 강의에서 쓰기가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이 발달장애인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등을 발정치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고 또 원문대로 이렇게 암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실종 아동 등은 아동 등이, 이제 아동 등이라 하면은 위에 사람들을 말하죠. 약치, 위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를 말합니다. 양요유, 사각길 이렇게 되죠. 여기에 가출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가출은 본인 스스로 나온 것이잖아요. 하지만은 이 경우도 실종 아동 등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했는데 이 보호자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죠. 친권자, 후견인, 기타 법적 보호 의무자입니다. 여기서는 법적인 보호 의무자만 실종 아동의 보호자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호 의무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보호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친권자, 후견인 또 법적 보호 의무자를 찾아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가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뭐 찾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호시설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인가나 신고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호하는 시설, 그런 시설도 보호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신고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이런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예전에는 지자체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장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담 공무원이 두 번 나옵니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의료기관 또 업무 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업무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관계없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 고용 관계가 있는데 아동을 보호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의무자로 규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신고 의무를 해태했을 때는 과태료에 불과하지만 아무런 관련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아주 중형에 처해진다. 그렇게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남용하는 경우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해 주시고요. 위에서 미신고 보호도 5년이죠. 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는 경우도 5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미엄미엄이 나옵니다. 미엄이 나오면은 숫자법으로 5가 되죠. 그렇게 연상해서 한꺼번에 같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사, 경찰 관서의 장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신고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24시간 내에 이런 말이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서장은 실종아동 등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항상 괄호안을 잘 봐야 됩니다. 발견을 위해서 위치정보, 또 인터넷 주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겠죠. 범죄가 있으면은 형사법에 의한 수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작년 공제 실무조항에 보면은 약간의 비판하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규에 있죠. 아까 법률에 있는 것하고 이 규칙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게 또 틀리기 쉽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의 규정을 잘 봐야 됩니다. 찾는 실종아동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것이죠. 보호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여기서 장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신고 접수를 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이때는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 실종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나도 못 찾는 경우, 그런 경우를 장기 실종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실종, 신사태, 신고 당시에 48시간입니다. 사태가 티것이 숫자법으로 8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이후에 48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런 경우를 장기 실종 신사태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이제 가출인이 나옵니다. 가출인은 18세 이상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은 아동이 되고 18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가출인이 되는 것이죠. 이때 가출인도 신고 당시에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까 아동 등을 볼 때는 실종 당시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자꾸 섞어놓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암기를 합니다. 아동은 실종 당시니까 아시, 가출인, 가신당, 아시, 가신당으로 하면은 두 개를 헷갈리지 않고 한꺼번에 암기를 할 수 있겠죠. 발생지는 최종 목격이 된 장소입니다. 최종 목격 추정지를 말합니다. 신고자가 최종 목격지를 모르거나 또 대중교통에서 목격을 했다. 그러면은 뭐 버스 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다면은 타고 가버렸죠. 그리고 실종 가출 후에 한 달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봅니다. 발견지는 발견에 의해서 현재 보호 중인 장소입니다. 발견을 한 장소하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장소하고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호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장소가 발견지가 됩니다.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인터넷 안전 드림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경찰 내부망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만 볼 수 있겠죠. 인터넷 안전 드림은 인터넷을 공개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전국에 있는 경찰관처에서 조회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입력 대상은 실종 아동 등, 그리고 보호시설, 무연고자, 그리고 가출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무가로 암기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안전드림에는 위에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출인은 제외가 됩니다. 가출인은 18세 이상인데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나갔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라든가 그 사람의 인권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안전드림에는 가출인은 제외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링 입력 제외 및 해제 사유를 보겠습니다. 입력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가출하면서 따라간 실종 아동 등 보호자가 데려간 거는 마찬가지죠. 채무관계, 형사사건, 당사자 소재 확인 등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경우, 또 허위로 신고된 경우, 지명수배나 통보된 사람, 이 사람은 실종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것이죠. 그 밖에 신고 내용을 종합했을 때 명백히 입력 대상이 아닌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섞어놓으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더스를 따보면 보호자가 동행했으면 못하지, 입력 못하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보호실종 아동 등의 신원이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보호실종 아동 등은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말하죠. 그 데리고 있는 실종 아동 등의 신원을 확인했다, 혹은 보호자를 확인했다. 그러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 오인신고, 지명수배, 지명통보,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이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보호시설 무연고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이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두 문자를 떼면 발견하거나 확인한 경우 해제, 허지요 이렇게 되죠. 입력 제외 사유로는 보호자가 동의했으면 못허지, 해제해야 되는 사유에는 발견, 확인했으면 허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발견된 아동이나 가출인도 일단 수배를 해제를 하더라도 5년간은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 옷이 되겠습니다. 5년은 주로 옷으로 좀 많이 제한을 했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발정치는 10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발정치 짱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장이란 말은 숫자법으로 10이 되죠. 장땡 이럴 때 열을 의미하니까요. 미발견됐으면 소재 발견 시까지 보호시설 무용거자는 본인이 요청하면 즉시 이것도 삭제를 해버립니다. 실종 신고가 됐을 때 사후 조치입니다. 현장 수색하고 프로파일링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고 1개월이 될 때까지는 15일에 한 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에 2번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분기별 한 번씩 보호자에게 추적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출인 같은 경우는 분기가 아니고 반기별 한 번씩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정수사 조정위원회를 보면 수색 중 인지된 강력범죄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서장, 여청과장, 형사과장 이렇게 3인으로 구성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라는 것은 살강변입니다. 여기에 약치유인, 체포감금은 제외됩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해업소가 나오죠. 그리고 유해행위가 나옵니다. 자, 유해업소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고 고용도 안 되는 출고 금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출입을 할 수 있지만 고용은 안 되는 고용 금지만 되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것 2개를 섞어두기 때문에 하나만 잘 암기해야 되는데 저는 2개의 이 아두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업소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단란주점, 무도장, 사양행위장,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방이 되겠습니다. 성적 서비스업, 전화방,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성적 서비스 제공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경마, 경륜, 경정, 장애매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2문자를 땄습니다. 보면은 유단무사, 일복노비, 성전, 출입금지입니다. 출입할 수 없으면 당연히 고용도 안 되겠죠. 무사들은 유단자가 많습니다. 유단무사. 노비들은 일복이 많죠. 일복노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고용금지를 보겠습니다. 티켓 다방에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업물 소극장업. 위에서는 비디오 감상실업이죠. 이렇게 비디오 방에는 출입도 안 되지만 비디오 업물 소극장, 극장 이러니까 좀 공개된 느낌이 들죠. 이런 데는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인계가 되겠죠. PC방, 숙박, 이용업, 남자는 예외가 되고요. 목욕장업, 안마실을 영업하는 경우, 청소년 게임장, 만화 대여업, 소주방, 호프, 카페. 여기서 카페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커피나 음료수를 주로 파는 그런 보통 카페는 청소년이 출입도 하고 또 고용도 할 수 있겠죠. 보통 그런 데서 알바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술을 파는 그런 조금 야리꾸리한 그런 카페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이렇게 2문자를 따보면 TV에서 인숙이 목청만 속하유 이렇게 됩니다. 인숙이가 있습니다. 그 노래 잘 부르는 혼혈 가수 인순이라고 했죠. 인순이의 아류가 인숙입니다. 인숙이는 노래를 잘 못 부르죠. 그래서 TV에서 인숙이 목청만 섞어냅니다. 섞어유. 아래에 조금 비교할 개념들을 모아놨는데 비디오 감상실업은 비디오방이죠. 여기서는 방이 작기 때문에 출입도 안 됩니다. 비디오물 소극장, 극장이기 때문에 출입은 할 수 있지만 고용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뭔가 제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출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게임장은 일개 복개는 출입이나 고용도 안 됩니다. 일개가 일반 게임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출입이 안 되는데 이 복개도
일개하고 뭐 청계, 일개하고 인계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청계, 인계는 출입을 할 수 있지만은 고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풍속영업의 범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포함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유해업소도 풍속영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유해행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처벌조항까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에서 10년, 또 10년, 5년, 3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1식 5, 3이 되겠습니다. 1식 온다는 것은 일본어로 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의 신체 접촉, 은밀 부위 노출 등 성적 접대하거나 알선 매개한 행위, 10년 이하는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손님과 함께 술, 노래, 춤 등으로 유흥, 접객, 음란 행위, 하게 한 행위, 5년 이하는 청소년 학대, 장애, 기형, 관람, 구걸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3년 이하는 거리에서 손님을 호객하게 한다든지 혼숙, 영업장을 벗어나 차를 배달하는 것이 티켓다방에서 배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혼티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아도수를 만들었는데 성유학 호혼티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 가서 성유학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일본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훨씬 그 페이가 세니까요. 그런 경우를 성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혼티는 혼티입니다. 혼자서 티를 마시는 겁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제가 동남아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 동남아에 가보면 유흥업소들이 막 이렇게 몰려있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런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혼자서 맥주를 마시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은 매춘부일 가능성이 많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나이는 호적이 아닌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에만 주로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은 야간에 한정해서 청소년에 대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업하는가, 실질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많이 하죠. 낮에는 주로 음식을 팔고 밤에는 주로 술을 파는 업소라면은 한꺼번에 묶어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한정해서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단무사, 일봉노비, 성전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쾅쾅 두드리고 있습니다. 1식53 성유학 가서 호혼티를 즐기고 있죠. 혼자서 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업소별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유흥 단란주점은 연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가 되죠. 주로 술을 파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묶어서 호석하죠. 그리고 티켓 다방 배달하는 것도 연 19세 미만 고용 금지입니다. 출입은 가능하죠. 일반 식당이나 뭐 다방 같은 경우에 13에서 15세, 15에서 18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이런 증명서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비행소년을 보겠습니다. 우촉범이죠. 우범소년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10세에서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 미만이죠. 그리고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소년법에 의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소년은 19세거든요. 우범소년을 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애집하는 성벽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바로 송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처리를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범죄소년 내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서장이 바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소년부에 바로 송치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가 있죠. 사형, 무기형의 완화,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를 합니다.
장기는 10년이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는데, 이런 소년인 경우에는 단기 3년 이상, 장기 7년 이하 이런 식으로 형이 확정적이지 않고 부정기형으로 나옵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그런 융통성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환영처분 금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못합니다. 벌금을 선고했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선고를 하죠. 그런데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벌금을 안 냈다고 해서 노역장 유치 선고, 환영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해야 되고,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3세가 되어야 일반 교도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에 있다면은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징역 금고, 구류 같은 것을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8세와 19세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18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죠. 처벌, 사형, 무기,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고 통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경범에 대한 통고 처분을 말하죠. 가출인, 18세 미만은 아동이기 때문에 18세 이상만 가출인이 됩니다. 영계음, 이런 법에서도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죠. 질서유지인,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경찰도 18세 이상 가능하고 청원경찰도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두 문제를 따면 18세가 나왔으니까 18세 처가 영계 음질로 경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처가 18세면 상당히 어리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영계음질입니다. 영계음질로 남편에게 경보하겠죠. 19세 이상을 보겠습니다. 특수 대형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고 민법상 성년자가 되죠. 이때는 만 19세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되죠. 유형접객원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연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암기하면 특대성 보유가 되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다 컸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이 파트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이 개정된 사항에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3월 24일 날 개정이 됐는데 9월 24일 날 시행하죠. 이번 8월 달에 있는 2차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개정된 부분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이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인데 시험 문제를 낼 일은 없겠죠. 10월 달에 있는 경관부 대비하시는 분들과 내년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개정된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앞선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이 유튜브 3월 개정 법령 업데이트 이 강의를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을 사기 위한 권유, 원래 1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사형은 조정됐고, 성적 착취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서 권유하는 것이나 성적 착취 목적으로 계속 대화를 지속 반복하는 것이나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재수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공소시효 배제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 경우도 더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 또 신분 위장 수사, 이 두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아동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이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 이런 사람이 연 19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연 19세로 해서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여기는 표현물이 나옵니다. 등장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피해 아동 청소년은 성범죄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아동 청소년이 성을 팔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법률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된 사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성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청이 되죠. 이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종전에는 대상 아청, 대상 아동 청소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호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등, 그리고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 선포법이죠. 선포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 혹은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경우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고, 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벌 규정을 보면 무기나 5년 이상 또 5년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처벌 규정이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특히 어떤 범죄가 미수에 해당되는가 그런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자, 무기나 5년 이상을 보면은 아동 청소년을 아청으로 부르겠습니다. 아청 성착취물 재수수. 여기 판매 대행은 포함되지 않죠. 강간자나 인신매매죄, 국내외 이송하는 경우도 인신매매가 되겠죠. 이런 성착취물 강매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이고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겠습니다. 5년 이상은 무기는 안 들어가죠. 아청에게 폭행의 협박, 선물금, 위계위력, 고용보호, 영업 등으로 성을 팔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이 성을 사기 위해서 아청을 유인해서 팔도록 권유하는 것이 있죠. 이게 원래 1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지금 개정이 돼서 3년 이하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팔도록 권유한 것은 미수범 처벌은 없습니다. 여기 아청법에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만 두 문자로 암기를 하면 성착취물, 강매, 강요가 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니까 미수는 아름다운 손이죠. 아름다운 손으로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아니죠. 강매 강요하니까 이분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강매당하고 있습니다. 미수는 아름다운 손을 생각해서 미수로 성착취물을 강매 강요한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에서 10년짜리는 아청을 성매수한 사람이죠. 1년에서 10년이니까 일식 성매수, 7년 이상이 되는 것이 성매매 강요하고 대가를 받거나 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포주라고 부르죠. 포주는 7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업이 나오니까 7년 이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7업이 되는 것이죠. 그 업로스 이름이죠. 피해자나 보호자에 대해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하고 구별을 해야겠죠. 단순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합치 강요, 7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청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세죠. 특례 규정을 보겠습니다. 감경 규정은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아니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판사의 재량권을 뺏어버리는 것이 되죠. 일반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이나 참작 사유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두 개나 한꺼번에 나왔네요. 공처시효 특례를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아청일 때 성범죄 등을 당했다면
그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때부터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13세 미만자 또는 신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의제 강간이 되겠죠. 여기에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아청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 재수수가 됩니다. 이 경우는 시효가 배제되는데 아까 위에서 봤듯이 무기라든가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죠. 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아청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상에 소년의 선고유예를 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병가를 해야 됩니다. 즉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죠. 소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보호관찰은 병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원은 아청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 선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친권 상실 청구.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친권자, 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 상실 선고, 또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영상물 촬영 보존을 보면 피해자인 아청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비디오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은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반드시 비디오 촬영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동석. 법원이 아청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 조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진술 과정에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진술 조력인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처벌특별법에 있는데 13세 미만 장애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조회를 해야 되지만은 진술 조력인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대체로 하여야 한다,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신뢰 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술 조력인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아청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이면 동의나 소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아청 몰래 노출하든지 또 자해하는 영상은 아청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아청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하고 성을 팔도록 하였다면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업으로 성매매 알선하는 자가 대상이 아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성을 사는 사람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알선할 때는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선 행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고, 성관계 약속 없이 만나서 숙소와 차비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편의 제공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약속을 하고 만났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이죠. 성폭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했다면 성폭법이 아청법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자를 합의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305조에 의해서 의제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 형법 305조가 개정이 되었죠.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상대방이 합의하더라도 의제 강간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이 간음을 한 경우, 그러니까 합의해서 간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으로 그렇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성매매 개념을 비교를 해보면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것인데, 이 아청법에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또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직무나 편의 제공, 알선자나 보호감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약속을 해도 되는 것이죠. 행위는 선교 또는 유사선교입니다. 이 경우는 선교나 유사선교 외에도 접촉 노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한다면, 또 자유행위를 한 경우, 자유행위는 그 아청에게 자유를 하도록 하거나 또 그 아청을 보고 상대방이 자유하는 경우,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내용을 아두스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성접수자가 되는 것이죠. 접촉 노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 유해행위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문자를 성접자라고 했는데 성접수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벌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양자를 다 처벌하게 되는 것이죠. 아청은 피해자를 보기 때문에 성매수자만 처벌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밑에 그 공간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신분 비공개 수사, 또 위장수사, 긴급신분 위장수사, 면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사전에 상급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국수본부장은 즉시 국정위에 보고를 하고 또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반기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신분 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허가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신청할 때는 사법경찰관만 됐지만은 이 경우는 사법경찰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기간은 3월 이내로 해야 되는데 3월을 연장할 수 있고 총 1년 이내로 위장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했다면은 지체 없이죠.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지체 없이 검사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신분 위장수사는 중지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긴급하게 해서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48시간이 많이 나오죠. 면책은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 중에 발생한 위법행위나 징계 사유, 타인에 대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찰관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보았고요. 자, 아청 성매매와 청소년 유해행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섞어두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청법에서는 성접수자가 되죠. 접촉 노출로 일반인의 수치심 혐오감을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해행위도 보면은 접촉 노출 등 성적 접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적 접대 또 노래 춤으로 유형 접객, 음란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청을 성매수하는 것은 성접수하는 겁니다. 성매수하니까 성접수자가 되는 것이고 유해행위는 접음이 되겠습니다. 접음. 피해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를 보면은 검사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호관찰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되겠죠.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찾다면은 가해자에게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또 가해자를 분리 퇴거하는 조치도 할 수 있고,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가해자가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접촉하는 것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